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9일 일요일 송영선TV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사전 통보도 없이 방송을 못 찍게 된 게 대해서 찍지 못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를 아껴주시고 제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무례와 결례였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찍지 못했습니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뭘 기준으로 볼 때 국힘당이라는, 국힘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을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본다면 대한민국의 보수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것 자체도 속에 화병이 생기는 일인데, 평생을 보수라는 이름으로, 더구나 보수 농객이라는 타이틀로 보수로부터, 지금 보수가 사라지기 전까지 있어서 보수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돈을 벌어온 사람들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월당을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입니다. 조갑재, 정규재. 이재명은 과연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직책을 줄지, 어떤 소위 말하는 한 자리를 줄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들이 이재명에 대한 평가 내지는 존경심 내지는,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아첨 꾸역질이 납니다. 두 사람 다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된 후 공식적인 타이틀을 뭔가 하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뭐 그걸 기다리는 심정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뭔가 김밥을 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 다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에 대한 평가를 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토 나옵니다. 저는 조갑재 씨와 제가 패친을 끊게 된 이유는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조갑재 씨가 하는 얘기가 부정선거는 없다. 내가 뭘 가지고 없다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대법원에서 부정선거는 없다라는 책을 2권이나 발간을 했다. 아주 상세하게. 그걸 보면은 부정선거라는 건 미신이고 음모론이고 쓸데없는 얘기들이고 망상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토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몇 번 페북에 글을 들어오는 걸 그냥 지워버리고 상대를 하지 않는데, 그건 저 개인 사정이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 조갑재 씨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월간조선의 편집장을 할 때까지만 해도 북한 그 어린이들 돕고 북한 동포를 돕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정말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헷가닥 전두엽에 문제가 생겼는지 대선을 앞두고 혹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 몇 달 전을 두고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 있어서, 언론인지 뭐 유튜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터뷰 장면을 보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대통령 만난 적이 있느냐? 이재명. 만났다. 만나서 밥도 같이 먹었다. 그런데 이재명과 밥 먹고 난 나의 기분이 뭐냐? 아주 상쾌했다는 거예요. 상쾌한 뒷맛이라는 게, 상쾌한 뒷맛. 꼭 이걸 다른 말로 풀이하면 깔끔하다는 뜻이죠. 산뜻하다는 뜻이죠. 왜냐고 물었더니 광화문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먼저 이재명이 일어서서 나가길래 뒤에 자기가 나갔더니 나서 보니까 이재명이 자기 밥값만 내고 나갔더라. 그걸 딱 보고 자기는 상쾌한 뒷맛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제가 듣기에는 사람들이 이재명이 거짓말 투성이고 사람을 너무 잘 속이고 범죄 혐의도 너무 여러 가지고 재판도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인간이 정말 구질구질하고
뒤끝도 아주 우중충하고 냄새나는 인간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이거는. 아주 신사다운 맨으로 뒤끝이 상쾌하더라. 왜? 더치페이 하는 거. 자기 밥 먹은 건 자기가 딱 내고 내가 밥 먹을 거 내가 딱 내는 거 보니까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재명이 구질구질하고 뒤끝이 이상하고 뭐 세상에서 이 돌아다니는 소문처럼 혐의가 너무 많고 죄도 너무 많다. 이건 뭔가 잘못 알고 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걸 들렸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지금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김영란법이 생긴 이후에 지가 밥 먹고 지가 돈 내는 건 당연합니다. 전부 다치페이입니다. 그 당연한 짓을 한 가지고 상큼한 뒷맛이라 한다는 뜻은 상쾌한 뒷맛이라 한 뜻은 남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쾌한 뒷맛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이재명을 미화시키는 거죠. 아주 젠틀먼십이라든가 매너가 똑바로 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토질 나와요. 자, 조갑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정규제는 거기 또 경쟁하다시피 조금 더 가관입니다. 이재명을 만났는데 처음 한 5분 동안 웃었다는 거야. 대통령과 그리고 어떤 일반인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그런 경직된 분위기가 아니고 아주 편안하게 반갑기도 하고 계속 웃었다는 거야. 그리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이번에 확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웃은 자기와 이재명이 허심탄회하게 허심탄회란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렇게 웃을 수 있었던 거는 뭐와 똑같으냐? 이재명이 호주 총리를 만나서 웃는 거나 일본 이시바 총리를 만나 웃는 거나 캐나다 총리를 만나서 웃는 거나 남아공 대통령, 브라질 대통령과도 그렇게 편안하게 악수하고 웃으면서 자기 자신을 거리낌 없이 가식 없이 내보인 그 모습 그대로 나한테도 똑같이 보여주더라. 이게 각본으로 되는 거라면 절대 이렇게 못한다. 이건 아주 내추럴한 자연적인 모습이다. 어디에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냐? 이재명의 타고난 성품이다. 성품이 훌륭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연적인 웃음이 누구를 만나든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찬 얘기입니까? 지금 머리가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라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은 뭐 민주당이나 좌빨이나 들어간 네 머리가 정상이 아니라 할지 몰라도 내 머리가 정상이 아니라 하는 인간들은 다 비정상이에요. 왜? 나는 내 머리가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 집단 우울증에 걸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흘러가는 꼴을 보니 뭐 외교 참사 그 다음에 뭐 대법관을 뭐 마음대로 뭐 30명으로 뽑고 장관 그리고 총리라는 사람은 덕지 죄와 변명과 거짓말과 도저히 낯뜨거워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애프터 어나들 사건인 사람을 끝까지 총리로 밀어붙이고 지금 뭐 노동부 장관? 학식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을 노동부 장관을 시켜놨어요? 노총위원장? 국방부 장관? 안규백 의원 제17대부터 같이 계속 국회의원하고 국방위도 했습니다. 단순하게 방위 출신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했어야는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북한을 적으로 보는 확실한 국가관을 갖지 않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한다? 국정원장? 북한을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내재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사람을 국정원장을 시켜놓은 게 대한민국 최고의 하이레벨의 가장 많은 양의 비밀을 다루는 게 더구나 우리는 남과 북
적으로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장만큼 국가 안보관이 확실해야 될 사람이 없는데, 대한민국의 눈으로 북한을 보는 게 아니라 북한의 눈으로 북한을 이해하는 눈으로 내재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시켜놓는 이런 나라, 이게 전부 이재명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늘날 자기가 있도록 자리를 서게 한 사람들을 전부 다 감방에 다 잡아였고, 김만배 엄청 기다렸죠. 12년, 유동규 7년. 김만배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통령 출마뿐만 아니라 경기지사도 못했을 겁니다. 선거법 문제가 있었으니. 자기恩인들이죠. 우리 쪽에서 보면. 그리고 김성태 마찬가지예요. 우리 쪽에서 보면 나쁜 사람이지만 이재명 측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생명의恩인들입니다. 다 잡아놓고 있어요. 그렇다고 나는 앞장서서 김성태니 뭐 송영길이니 인천 지역구를 준 송영길이니 대북 송금을 해준 김성태니 그걸 같이 짝짝꿍 해서 도와준 이화영이니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자기 바로 깜방에서 풀려날 것을 조건으로 하고 대통령 출마도 안 시킨 조국을 다 풀어주라는 뜻이 아니라 이재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恩인들이야. 근데 그들에게 하는 태도를 보라고. 자기들끼리의 사이에도 의리가 없는 사람인데, 이게 뭐 정규제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성품이 반듯하다. G7에서 대통령이나 각국의 총리를 만나가 허심탄회하게 웃는 그 모습, 각본 없이 웃는 그 모습 나한테도 그대로 보여주더라. 여러분들이 뭘 오해를 하고 있다. 이재명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도대체 이 두 분들은 이재명에서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어떤 자리를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평생을 보수 쪽의 농객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보수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그 보수 농객이라는 것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철저히 망가뜨리고 있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방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 대통령이 참 괜찮은 사람이고 반가운 사람이고 허심탄회하고 상쾌한 뒷맛을 가진 사람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갈 때 두 사람 다 나 보수의 염증 느끼고 보수 신뢰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게 지금부터 이재명을 지지를 하고 이재명 쪽에 줄을 설 거야. 그리고 선언을 하겠어. 나는 민주당 지지자로. 나는 그렇게 하고 가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어느 날부터 슬며시 이재명 편을 들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보수를 욕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카밍아웃 한 적은 없는 걸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이 두 사람을 칭할 때 우리가 앞에 붙이는 타이틀이 뭡니까? 한때는 이라는 단서를 붙이지만 보수 농객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무슨 보수 농객이야? 좌파인데 양다리 좌파야. 왜? 커밍아웃을 하지 않고 입으로 그리고 손으로 비비는 거는 좌파 쪽을 위해 비비면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원주소지는 보수 쪽에 두고 있으면서 완전 컷오프 하는 것 아니야. 이 나라가 미치려면 이런 거야. 이런 겁니다. 2018년 하버드 대학의 스티브 레비츠키라는 정치학 교수가 쓴 책 How Democracy Die. 어떻게 민주주의는 죽느냐. 왜 이 책을 썼느냐. 책을 쓴 배경은 뭐냐. 히틀러 정권을 보면서 얘기한 겁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지키는 게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키고 끌어가는 게 아니고 극소수의 재벌과 극소수의 정치권들이 독재자를 옹호하고 그를 지지해주면은 민주주의는 망가지게 돼 있다. 표면상으로는 이재명이 49%를 이겼기 때문에 이겼다고 하지. 아니라고 지금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의회에서, 그리고 한국을 직접 와가 열흘 동안 있다가 간 국제선거감시단에서 아니다. 49%가 정확한 게 아니다. 부정선거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지만 정규제나 조갑제 같은 이런 극소수의 사람이 용비어천가가 아니라 이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철저하게 이재명을 옹호하는 기범조들이 나라를 휘젓고 있으니 디모크라시는 붕괴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집단 우울증이 아니고 두 사람 다 인터뷰를 하면서 웃어요. 행복한 웃음을. 도대체 그들 전두엽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이게 지금 국힘 보수 국회의원들 머리도 다 그렇게 고장이 난 상태일까요? 아니면 상당히 많은 국민들까지 자포자기가 된 상태에서 우리들조차도 이렇게 전두엽에 이상이 생겨서 생을 포기하듯이 국가를 포기하고 나라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는 거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지. 송영선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